1987년 11월 22일 밤 시카고. 평화롭게 TV를 시청하던 주말 저녁은 곧 방송. 역사상 가장 기괴한 미제 사건의 무대가 됩니다. 밤 9시 WGN 채널에서 뉴스가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앵커가 스포츠 소식을 전하려던 순간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검게 변합니다. 이내 나타난 것은 멀끔한 뉴스 앵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캐릭터 맥스 헤들룸의 고무 가면을 쓴 신원 미상의 남자였습니다. 배경엔 최면을 거는 듯 돌아가는 철판들이 요동쳤고 남자는 기괴하게 몸을 뒤틀었습니다. 소리조차 없는 25초의 침묵은 시청자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었죠. 엔지니어들이 급히 방송을 복구했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불과 2시간 뒤인 밤 11시. 이번엔 다른 방송국 WTTW 채널에서 인기 드라마 닥터 후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몰입감 최고조의 순간 또다시 노이즈와 함께 아까 그 가면 쓴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소리까지 송출되었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올 법한 금속성 목소리로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방송국을 조롱하더니 영상 후반부엔 바지를 벗은 채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파리채로 엉덩이를 맞는 터무니없는 장면까지 그대로 송출되어 버렸습니다. 무려 1분 30초. 엔지니어들이 손 쓸 새도 없이 이 소름 돋는 영상은 시카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카고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연방통신위원회와 FBI까지 즉각 수사에 착수했죠. 대형 방송국의 강력한 전파를 해킹해 영상을 덮어씌우는 건 엄청난 장비와 방송 시스템을 완벽히 꿰뚫는 고도의 기술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천재적인 통신 전문가의 소행이라 확신하며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믿을 수 없게도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기이한 짓을 벌였는지 모든 것이 완벽한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4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이 맥스 헤들룸 전파 납치 사건은 전 세계 방송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기괴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밤중에 전파를 뚫고 나타났던 섬뜩한 웃음만이 기억 속에 남아있죠. 오늘 밤 혼자 불을 끄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 만약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저 기괴한 가면의 남자가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나요? 1982년 9월 29일 새벽 시카고의 12살 소녀 메리 켈러먼이 감기 기운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처럼 타이레놀 하나를 건넸죠. 하지만 약을 삼킨 소녀는 불과 몇 분 뒤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무차별 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7세 청년 아담 제너스도 통증을 느껴 타이레놀을 복용했다가 급사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의 죽음을 슬퍼하려 모인 남동생 부부도 두통을 잊으려 그 약통에 손을 댔고 그들 역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족 중 3명이 같은 이유로 사망한 것입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 누군가 시판 중인 타이레놀 캡슐을 교묘하게 여러 내용물을 비우고 치명적인 독극물을 채워 넣은 뒤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특정 대상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이 약을 사서 죽기를 바라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유령의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절대 먹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가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경찰은 확성기를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제조사 존슨앤존슨은 즉각 3,100만 병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손실이었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약병에는 지금 같은 비닐 포장이나 이중캡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중 안전 밀봉. 포장과 딱딱한 알약 형태가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기 위해 뜯어야 하는 그 번거로운 껍질들은 사실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방어벽인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 세계 약품 포장 방식을 바꿔버린 진범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영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약병의 씨를 뜯으며 느끼는 작은 불편함. 그것은 어쩌면 1982년 가을 이름 모를 악마에게 희생된 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범인은 여전히 우리 곁 어디에선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